자, 갑니다. 자, 위클리 테스트 2회입니다. 예, 녹화를 하다 보니까 녹화가 처음에 안 됐다 그래갖고 다시 또 찍습니다. 아주 이런 해프닝도 있군요. 자, 오늘은 두 번째고요. 위클리 테스트 2회를 제가 해설해 드릴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회와 마찬가지로 빈 강의실에서 혼자 찍고 있습니다. 아주 뻘쭘합니다. 예, 혼자서 지금 쇼라는 느낌이에요. 예, 그렇게 지금 카메라만 보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자, 1회 때 학생들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예, 뭐 신경 쓸 거 뭐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7월달, 8월달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 문제는 술술술 풀 수 있는 실력을 그때 배양하면 되죠. 지금부터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요, 점점 실력이 쌓이고 7월달, 8월달에 최종적으로 그 정도 문제는 술술 풀 수 있다면, 그러면 뭐 8월달에 시험장 들어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뭐 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니, 다 틀린 건 안 됩니다. 그건 좀 이상하다. 예, 다 틀리지만 않으면은 하나 정도만 맞으면 괜찮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 또 만약에 10개 다 맞은 수험생이 계시다면요, 자기 실력이 됐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방심이 더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자, 2회 한번 찍어 볼게요. 가봅니다. 해설합니다. 자, 산성도와 염기도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왼쪽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요 수소입니다. 요 수소의 산성도를 비교해 보세요라는 문제거든요. 이럴 때 물론 이쪽 수소가 훨씬 더 애시딕합니다. 근데 이쪽은 수소가 없기 때문에 BR만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의 산성도를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즉, 요 수소와 요 수소의 산성도를 비교해 보십시오라는 문제이라고요. 그러면은 차이점을 보면은 하나는 BR이 있고 하나는 OH가 있죠. 항상 산성도와 염기도 문제, 특히 산성도 문제에서는요, 그의 짝염기를 따지죠. 그럼 왼쪽에 있는 구조는 짝염기가 이렇게 되겠죠. 수소염 빠져나가면 여기가 음이온 될 거라고요. 그럼 요 음이온이 이렇게 공명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오른쪽의 구조도 똑같습니다. 여기가 OH일 뿐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공명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럼 둘 다 공명 안정화되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둘은 산성도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요, BR과 OH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무슨 역할을 합니까? 라는 거예요. 잘 보면 OH는 산소의 비공유 전자가 있습니다. 이 비공유 전자가 이런 공명 안정화를, 자기가 공명 안정화되면서 공명 안정화를 방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공명 안정화를 방해를 주는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BR은 기본적인 컨셉은요, 할로젠 하면은 기억해 두시겠습니까? 할로젠은 기본적으로 전자를 당기는 놈입니다. 그러면 이 BR은 전자를 당겨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할로젠은 기본 컨셉이 일렉트론 위드로잉 그룹이에요. 전자를 당겨준다고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죠. 이렇게 공명 안정화 될 뿐만 아니라 음이온을 당겨줌으로써 더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음이온이 더 안정하다라고 보고요. 안정하면은 당연히 약염기죠. 약염기면 그의 짝사는 더 강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첫 번째 지문은 맞는 표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공부를 조금 한 수험생들은요, 이런 의문감이 생길지도 몰라요. 아마도 할로젠도 기본적으로 비공유 전자가 있지 않느냐. 비공유 전자가 있다면 이렇게 공명 안정화가 되면서 요 공명 안정화를 방해해 줄 요 여지가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 어설픈 실력입니다. 이 공명 안정화가 그렇게 크게 좋지 못하죠. 왜 좋지 못합니까? 요거하고 다른 점은요, 탄소도 2주기 원소, 산소도 2주기 원소입니다. 둘 다 2주기 원소 간의 공명 안정화예요.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의 공명 안정화는 상당히 잘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요거는 다른 주기죠. 할로젠의 BR은 2주기 원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 탄소 2주기 원소 탄소와 2주기 원소가 아닌 것 간의 공명 안정화는 크게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기서의 할로젠은 전자를 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음이온이 안정하고 안정하면 약염기다. 그의 짝사는 강산이다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첫 번째 건 맞는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상당히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조금 어찌 보면 어려운 지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건 그냥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겁니다. O하고 S죠. 차이점은 같은 족이죠. 같은 족에서 뭘 따지라 했습니까? 결합 해리 에너지죠. 즉 S는 SH의 요 결합은 더 약하다. 쉽게 끊어지는 거죠. S와 H 사이의 결합은 쉽게 끊어진다. 산성도가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SH가 더 산성도가 큽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세 번째 것은요. 산성도를 물었습니다. 화합물의 산성도를 물었어요. 자, 이럴 때 CH3NH2 이중결합이 있는 겁니다. 한번 구분해 볼까요? 하나는 CH3NH2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CH2 이중결합 NH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산성도를 물었어요. 이거는 지금 염기도를 물은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수소 이온을 누가 더 잘 내주니? 라는 걸 묻는 겁니다. 자, 어느 부분이 산성도를 띱니까? 이탄소엔 수소가 3개나 있고 질소엔 수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서 탄소가 산성도를 띨까요? 질소가 산성도를 띨까요? 자, 이건 상식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누구죠? 예,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에 있는 수소가 산성도를 띱니다. 말하자면 요거는 누굴 수소를 내보내니? 얘죠. 그래서 얘는 음이온이 이렇게 된 거죠. NH2 음이온입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요놈의 음이온은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말하자면 CH2 이중결합이 되고 N의 음이온입니다. 이게 짝염기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질소가 산성도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하나의 논점 중에 하나는 탄소 부분이 산성도가 크냐 질소 부분이 산성도가 크냐. 아마도 질소에 붙어있는 수소가 산성도가 크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전기 음성도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전기 음성도의 개념을 잡아서 이 부분의 산성도가 조금 더 큽니다라는 것을 깨우친 후에는 이제 두 화합물을 또 비교해 보는 거죠. 두 화합물의 산성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요거는 똑같은 구조인데 여기는 단일결합, 여기는 이중결합입니다. 질소에 분명히 비공유 전자성 합성이 있죠. 그러면 요 질소는 혼성호 비탈이 sp3가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요 질소도 전자성 합성이 있죠. 요거는 혼성호 비탈이 sp2입니다 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결론 났군요. 공부를 조금 하시는 수험생은 아 S 캐릭터구나. S 캐릭터가 큰 쪽이 산성도가 조금 더 컸죠. 정답은 오른쪽의 산성도가 조금 더 클 것이다. S 캐릭터의 문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세 번째 것도 맞습니다가 되겠죠. 네 번째 겁니다. 화합물의 염기성도 했거든요. 자, 이번엔 염기성도예요. 왼쪽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벤젠고리가 있고 NH2가 있고 여기에 파라위치의 메톡시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메타위치죠. 이렇게 되고 메타위치 메톡시기가 있어요. 붙어있는 작용기가 똑같습니다. 다만 그 위치가 다를 뿐이에요. 여기 벤젠고리에 요 벤젠고리라고 하지요. 이렇게 대각선 반대편에 있는 경우를 서로 파라위치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 달이 걸러있는 경우를 메타위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럴 때 누가 염기성도가 큽니까? 의 문제를 따져보라는 문제에서는 질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는 건 알 것이고요. 요 비공유 전자쌍을 어떤 놈이 더 강화시켜 주겠는가의 문제일 것이라고요. 그러면 파라위치에 있는 거하고 메타위치에 있는 것 중에서 누가 더 비공유 전자쌍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잘하니? 라는 문제에 해당될 거라고요. 자, 얼핏 보면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잘 주겠지요. 어설픈 생각입니다. 거리가 가까우니까 이건 파라는 거리가 멀죠. 거리가 머니까 잘 주지 못하겠지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잘 주겠죠. 라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고요. 파라위치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어떻게 매력적이냐면요. 산소에 비공유 전자가 있고요. 이 비공유 전자가 넘어 들어오면요. 전자가 밀려나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된 위치를 한번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탄소가 마이너스 되겠죠. 전자가 밀려 들어오니까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밀려 들어오면은 또 다시 밀려나가면 이탄소가 마이너스를 띠겠죠. 즉 질소가 붙어있는 이탄소에 마이너스를 띤 공명이 가능하다의 위치인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파라 위치에 있는 메톡시기는 이 전자쌍이 넘어 들어오면서 이 탄소까지 마이너스가 쭉 전달된다라는 소리예요. 그 얘기는 이쪽에 있는 비공유 전자는 마이너스 가까우니까 훨씬 더 강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염기성도는 바로 왼쪽 게 더 크다라고 우선 정리할 수 있어요.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난이도가 조금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문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가셔서요, 벤젠고리 쪽까지 학습을 다 한 이후에 그때 와서 다시 보시는 문제인 것이지 지금 못 풀었다고 기죽거나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정답은 모두 맞군요. 전부 다 4가지가 전부 다 맞는 결과물. 자, 정답은 7번이 될 것입니다. 자, 2번 한번 가볼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르쳐준 범위를 오버했습니다. 가르쳐준 범위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 몇 가지 사항 외우고 가시죠. 나중에 보게 됩니다. 벤자인이라 불러요. 벤자인의 삼중결합이에요. 삼중결합이면 보통 sp 혼성오비탈이죠. 그러나 벤자인 탄소의 혼성오비탈은 sp2입니다. 지금은 하나 외우고 갈까요, 우리? 하나 외우고 가시죠. 벤자인의 삼중결합 탄소의 혼성오비탈은 sp2이다라고 외우고 가시지요. 그리고 자, 이런 걸 보면 피리딘의 구조처럼 되어 있는데 질소가 2개 붙어 있죠. 자, 이런 보시면 질소는 전자구름이 하나, 둘, 3개가 될 테니까 이건 당연히 sp2입니다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 질소의 전자쌍은 sp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가 될 것이라고요. 자, 요 구조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공부하게 돼요. 아로매티시티라는 겁니다. 아로매티시티를 보게 되면요. 자, 여기 전자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파이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이미 존재하고 이중결합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쌍은 sp2를 차지하고 있고요. sp2 전자쌍이 있고요. 아로매티시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질소의 전자쌍도 p-오비탈을 차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파이 전자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되고 5, 6개가 돼서 4n 플러스 2라는 휙캐리로를 만족하거든요. 자, 아직까지 이 내용 다루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벤젠고리 쪽에 가서 내용을 역시 충분히 본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면 가볍게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요거는 이런 게 있나 보다라는 것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요 질소에 있는 전자쌍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하면은 요건 p 오비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위 화합물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탄소나 질소의 혼성오비탈은 모두 sp2이다. 네, 이겁니다. 전부 다 sp2입니다. 전자쌍이 p-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이 질소의 혼성오비탈은 역시 마찬가지로 sp2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 맞고요. 비화합물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질소의 비공전쌍은 p-오비탈을 차지한다. 아니죠. 비공전쌍은 sp2를 차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스테린 넘버 3 혼성오비탈 sp2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요. C 화합물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질소의 비공전쌍은 요 비공전쌍은 어느 위치를 차지한다였습니까? p-오비탈입니다. 이거는요. 그 나중에 아로매티시티 파트를 보게 되면은 그때 가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되었구나라고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기억만 맞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3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비닐탄소양이온입니다. 비닐탄소양이온은 무슨 소리냐면요. 자, 이중결합에 붙어있는 탄소에 플러스를 띄고 있는 겁니다. 이 놈을 비닐탄소양이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혼성오비탈 한번 판단해 볼까요? 자, 탄소는 뭘까요? 주변에 3개 붙어 있군요. sp2입니다. 이 탄소는 뭐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sp입니다. 이 탄소 양이온에는 전자구름이 2개밖에 없어요. 다음에 이 탄소는 sp3입니다. 라고 파악할 수 있죠. 오른쪽에 그 구조 그림도 그려줬어요. 당연히 sp2니까 p-오비탈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p-오비탈 하나 있고 요것이 pp5를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sp 혼성오비탈이기 때문에 이놈과 90도 각도에 또 p-오비탈 하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옆에 메틸기가 붙어있는 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옳게 설명한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비닐 양이온의 화합물의 탄소의 혼성오비탈은 각 좌측부터 차례로 내려면 sp2, sp가 돼야 되겠죠. 가운데 게 sp3이다. 기억은 틀렸죠. 두 번째 것은요.
비닐 양이온의 일반적인 카보 양이온보다 불안정한 이유는, 자,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일반적인 카보캐타이온은 예를 들면 1차 카보캐타이온은 이런 거죠. 자, 이때 이탄소의 혼성오비탈은 뭐죠? sp2입니다. 하지만 비닐 카보캐타이온이다 하면은 일반적인 구조로 따지면 이거죠. 여기에 메틸기가 하나 더 있는 게 저 문제에서 나온 그림이고요. 그러면 이 혼성오비탈은 이건 sp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sp2는 S캐릭터가 33.3%입니다. 요거는 50%의 S캐릭터를 가지고 있죠. 자, 앞에서 배웠던 유격적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S캐릭터가 큰 탄소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정화됩니다. 하지만 S캐릭터가 큰 탄소에 플러스가 있다는 것은 안정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S캐릭터가 큰 탄소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S캐릭터가 큰 탄소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으면 그 마이너스는 안정화됩니다. 왜? S캐릭터가 크다는 것은 핵에 가까운 것이며 전자를 잘 당긴다의 의미성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놈은 안정하지만 플러스를 띠고 있으면 오히려 불안정해지겠죠. 그러므로 요 비닐 양이온은 오히려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정답 니은 지문입니다. 일반적인 카보 양이온보다 불안정한 이유는 S캐릭터가 큰 탄소에 양이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니은 지문은 정확하게 맞는 그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위 그림에서 파이본들은 요거죠. 이건 뭐예요? 피오비탈이죠. 이것도 뭐죠? 피오비탈입니다. 즉 PP 파이본드다라고 해야지만 맞겠죠. sp2 혼성 오비탈 간의 결합이다라는 말 자체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다. 정답은 니은 2번만 맞다라고 확인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문제 3번이었어요. 문제 4번 한번 가볼까요? 다음 시간부터는 누굴 좀 데려다 놓고 강의를 해야 되겠어요. 누굴 좀, 지원자 없나? 아니, 지원자 있으면 안 되죠. 시험 보는 사람은. 어떻게 뭐 알바라도 써갖고선 뭐 누굴 데려다 놓고 강의해야지. 이거 혼자 하니까 영 뻘쭘한데요. 아주 미치겠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한번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결합 질소와 산소의 염기도입니다. 즉,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 중에 누가 염기도가 크니? 라는 문제입니다. 염기도의 문제 똑같아요. 구조 그림이 거의 똑같이 생겼죠. 자, 우리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시죠. 염기도 중에 질소하고 산소 중에 누가 염기도가 크냐. 화합물 하나 떠올려 보세요. 간단하게요. 암모니아랑 물 중에 똑같이 질소에 수소 있고 산소에 수소 있는 구조입니다. 이럴 때 둘 중에 염기도가 누가 컸었죠? 이건 염기도의 문제다 하면 매일 일반학에서 얘가 수소이온 제공받아갖고 염기를 띱니다 라는 것은 공부하면서도요. 막상 이렇게 물으면 또 뭔가 다른 내용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암모니아가 물보다 염기도가 큽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똑같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염기도가 크니라고 물으면 이거는 질소와 산소의 문제라고요. 즉 당연히 질소는 산소보다 염기도가 큽니다라는 것을 자연히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학생들이 당황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지식이 있긴 있는데 그 지식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중에 어떤 부분을 끄집어내서 문제를 풀 것인가가 약한 겁니다. 아직은 1월이에요. 물론 이제 2월이 되긴 하지만요. 곧 2월이 되는데 아직은 1월인 관계로 너무 그런 거 안 된다고 기죽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반복하고 써보고 숙달시키는 그런 수험생 되는 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 기억 틀렸어요. 두 번째 거는, 자, 요거는 뭐 수업 시간 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NO2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표적인 일렉트론 위드로잉 그룹입니다. 말하자면 비공유 현자가 있으면 자기 쪽으로 쭉 당겨주는 거죠. 염기도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전 문제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메톡시가 있으면 염기도가 강해지는 거죠. 자, NO2가 있으면 염기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염기도는 니은은 맞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자, 디귿 지문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거죠. 이 질소는 혼성 오비탈이 뭐라 했습니까? sp3죠. 스테릭 이니비션 오브 레저스요.
Static Inhibition of Resonance라는 그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그 내용에 의해서 sp3 질소의 염기도는 당연히 p 오비탈에 있는 질소에 있는 전자쌍의 염기도보다 당연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틀렸고요. 정답은 니은이 맞다라고 확인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아마도 크게 뭐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 5번 가볼게요. 문제 5번은 이 문제는요. 지금 현재 기본이나 기본 플러스 시마 혹은 프라임에 지금 현재 과정을 듣고 있는 수험생은 못 푸십니다. 못 풀고요. 요걸 지금 풀 수 있는 수험생은 제가 지금 강의하는 분들 중에서는 재수생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시마반을 듣고 있는 수험생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은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거든요. 근데 그 시마반 학생들을 제외한 모든 반은 아직까지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으므로 이 문제는 풀기가 힘듭니다. 시마반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시마반 학생들. 당신들 시마반이에요. 시마반 맞나요? 예, 그건 모르겠어요. 예, 시마반 학생들. 자, 이 화합물 보시죠. 요거 있는 질소의 아마이드입니다. 고리형 화합물이죠. 자, 고리형 아마이드. 질소에 비공유 전자가 있고요. 비공유 전자가 공명 안정화가 일어나죠. 공명 안정화 일어납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건 되겠습니까? 똑같이 질소에 비공유 전자가 있다고 보면 당연히 있고요. 공명 안정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구조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음이온 됩니다. 여기가 이중결합 되겠죠. 자, 심화원 학생들 딱 떠오르는 개념 없습니까? 자, 이런 공명 안정화 다리 걸친 두 고리 화합물에 접점의 이중결합은 팔각고리 이상 되어야 합니다. 무슨 원리예요? 브레 규칙입니다. 브레 규칙을 위배하고 있죠. 브레 규칙을 위배되고 있기 때문에 요 질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이쪽 카보닐 탄소 쪽으로 공명 안정화된 구조 그림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쪽에 있는 전자쌍은 충분히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심화반 학생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소에 있는 전자쌍은 공명 안정화된다 하기 위해서는 이 전자쌍은 p 오비탈에 있어야 공명 안정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공명 구조에서의 비공유 전자는 반드시 pp 본드 즉 p 오비탈에 있는 파이 전자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이 질소의 전자쌍은 p 오비탈을 차지하여야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얘기는 곧 이 질소는 혼성 오비탈이 전자 그룹은 하나, 둘, 세 개만으로 결정납니다. 스테린 넘버 3 sp2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질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공명 안정화가 불가능해요. 공명 안정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 전자쌍은 p 오비탈을 차지하고 있지가 않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 얘기는 곧 뭐니? 요거는 요 전자쌍은 아마도 이렇게 존재하여서 스테린 넘버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스테린 넘버 4가 되니까 요 질소는 혼성 오비탈이 sp3가 됩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아마 시범한 학생들도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쉽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 끝까지 갑시다. 자, 두 화합물 중 더욱 강한 염기성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 있는 전자쌍은 공명 안정화된다. 아마이드죠. 공명 안정화되는 아마이드는 염기성을 띠지 않습니다. 염기성이 없어요. 하지만 이 질소의 전자쌍은 공명 안정화가 안 된다고요. 그러므로 상당히 염기성이 세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은 맞다. 두 번째 겁니다. 물과 쉽게 반응해서 가수거리 반응에 용이한 화합물은 A다라고 했는데 자, 이 반응은 아직은 여러분들은 모르십니다. 자, 요건 마찬가지로 개념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놈은 공명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요 탄소가 전자가 밀려 들어온다예요. 전자가 밀려 들어오니까 탄소의 플러스가 약해지는 거죠. 그럼 물 분자가 공격을 하고자 할 때 카본을 공격하고자 할 때 이때 누구를 잘 공격할 수 있겠니? 의 문제거든요. 이럴 때 있어서 요 카본은 질소에 있는 전자가 넘어 들어오기 때문에 플러스가 약해져서 공명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쪽이 반응성이 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합물은 B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요. 세 번째 것은 위 두 화합물은 모두 sp2 혼성오비탈을 가지고 있는 질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거 sp3라고 했었죠. 이건 혼성오비탈 sp3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난이도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 간단한 화합물 하나로서요. 내용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이거 틀린 학생들 거의 대부분 다 틀렸을 것이에요. 긴장하지 마십시오. 끝까지만 갑시다. 자, 문제 6번 가볼까요? 힘들어. 자, 문제 6번입니다. 자, 산성도를 비교해보자 라는 건데요. 누가 산소 누가 큽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자, 왼쪽은 수소 있다. 오른쪽은 메틸기가 있다. 구조는 둘 다 카복실릭 애시드다. 메틸기 하면 무슨 성질을 갖고 있죠? 전자를 주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죠. 그러면 여기에 음이온 생겼다. 수소이온 빠져나갔어요. 음이온 생겼다. 여기 빠져나갔다. 음이온 생겼다. 산소에 마이너스가 생겼다.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컨셉은 마이너스는 전자를 당기는 놈이 안정화되고 플러스는 전자를 제공해 주는 놈이 안정화시켜 줍니다. 이게 유기화학의 기본 기조죠. 그러면 메틸기는 분명히 일렉트론 도네이팅이죠. 전자를 주는 놈이죠.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요. 전자를 줍니다. 오히려 불안정해지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산소도 누가 큽니까? 하면은 당연히 왼쪽이 크죠. 음이온이 불안정해지는 구조가 오른쪽 구조니까요. 그러므로 이런 효과를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전자를 주거나 당김으로써 산성도나 염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인덕티브 에펙트로 설명이 가능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건 맞는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겠군요. 두 번째 거는 똑같은 아류적이네요. 자, 메틸기가 있고요. 여긴 NO2가 있습니다. 여기는 메틸기가 탄소에 NO2가 붙어 있어요. NO2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나요?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죠. 전자를 당기는 놈이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소이온 나가지요. 음이온 되죠. 자기 쪽으로 당겨주겠죠. 음이온이 안정화되겠죠. 음이온이 안정화된다. 안정화니까 약염기죠. 그의 짝사는 강산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게 산소도가 큽니다. 이것도 역시 인덕티브 에펙트로 푸는 맥락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겁니다. 둘 다 카복시산이에요. 둘 다 카복시산인데 하나는 벤젠고리에 붙어있는 카복시산, 하나는 사이클로 헥산에 붙어있는 카복시산. 차이점이 뭔가요? 둘 다 똑같은 고리고요. 요거는 벤젠, 요거는 사이클로 헥산. 자, 차이점은요. 아마도 요 탄소의 혼성오비탈이 요 각각의 탄소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혼성오비탈이 sp2죠. 요 탄소 혼성오비탈이 뭡니까? sp3겠죠. 산성도는 그의 짝염기를 봅니다. 그랬죠. 그러면 요거 수소이온 빠져나갔어요. 음이온 되겠죠. 빠져나갔어요. 음이온 되겠죠. 하나는 sp2죠. 하나는 sp3죠. sp2면 s 캐릭터가 크니까 전자를 잘 당겨줍니다. 이 개념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음이온을 자기 쪽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S 캐릭터가 33.3%, 요건 25%.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음이온을 잘 당겨줍니다. 라고 할 수 있고 음이온을 잘 당긴다. 안정하다. 약염기다. 그의 짝사는 강산이다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동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건 틀렸죠. 자, 이건 잘못된 거고요. 네 번째 거는 자, 이건 말레산 퓨마레산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죠. 자, 산소도 누가 커요? 첫 번째 수소는 이거죠. 음이온 빠져나가면 수소이온 빠져나가면 음이온 되고요. 여기 있는 수소와의 수소 결합이 가능하죠. 여기서의 수소 결합은 산성도를 도와주는 요인이 됩니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왼쪽에 산소도가 커요라는 것은 당연하죠. 자, 오른쪽 것은요. 일단 음이온이 나간 상태입니다. 한 번 음이온 된 상태예요. 두 번째 수소를 누가 더 잘 내보내주니 의 문제거든요. 자, 이것까지 만약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음이온 되겠죠. 그러면 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음이온 간에 반발력이 있어서 오히려 불안정해집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오른쪽 게 산소도가 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요건 맞고 요건 틀렸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요. 최근에 학생들이 질문이 오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들은 무슨 수소결합에 뭐가 비리 꽂히셨습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수소결합이 뭔가 감동이 오는 건지 아니면 수소결합에 대해서 뭔가 굉장한 뭐 심도 있는 학습을 공부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왜 그럴까? 일반화 기수도 아마 그런 말을 다루니까 그런 것도 같아요. 이상하게 대부분의 이론을 수소결합에 끼워 맞추더라고요. 참 이상합니다. 수소결합이라는 것은 산송도를 도와주거나 방해하는 하나의 11가지 요인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대부분 모든 이론을 다 수소결합에다 끼워 맞춰서 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구조를 갖고 온 다음에 누가 수소결합 때문에 안정화되지 않아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네요. 뭔가 필이 꽂힌 그 부분이 자꾸 신경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수소결합은요, 말 그대로 11가지 이론 중 산성도를 도와주거나 방해하는 하나의 요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화합물을 보고 요 화합물이 다른 내용으로 풀 수 없을 때 그때 수소결합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을 다 수소결합으로 푸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질문 받다 보면요. 아주 깜짝 놀라는 질문들이 요즘에 아주 엄청 나오죠. 괜찮아요. 1월 달은. 언제까지? 6월까지는 괜찮습니다. 6월까지는 어떤 질문이든 다 받습니다. 질문을 답을 달다 보면 참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받습니다. 그런데 7월 달 이후부터는 그런 질문은 삼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7월 달 이후에요. 저한테 묻는 질문은 저를 한번 찌르르르 한번 감동 한번 주십시오. 아, 이 학생은 뭔가 맥락을 꿰뚫었구나. 이 학생은 맥락을 꿰뚫어서 이 질문 자체의 수준이 상당하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 질문이 7월 달 이후의 질문이었으면 합니다. 근데 지금 질문들은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웃음만 나고요. 또 어떨 때 제가 또 저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죄송합니다만은 가끔가다 너무 어이없는 질문을 받으면 조금 짜증내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할 테니까요. 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짜증을 내면은 그냥 내 질문이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예, 좀 그렇게 좀 넓은 마음을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나오시는 것들 보면은 참 진짜 유기화학 처음 하는구나. 내지는 그래. 또 어떻게 보면 또 한편 돌이켜보면 또 이해도 되지요. 과거에 나도 유기화학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마음을 한번 이렇게 돌려보면은 그 마음이 이해가 되나 참 그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너무 어이없는 질문을 마치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파고드는 수험생을 보면은 시간이 낭비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8개월 공부하시잖아요. 지금부터요. 한 7개월 만에 이제 각 과목 당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4과목 다 한 달 반 만에 시험 볼 만한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 하나 갖고선 집착하고 진도 못 빼고 하는 그런 모습은 과히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한 번쯤은 반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물론 반성할게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자, 문제 7번 한번 가보죠. 네, 문제 7번은 난이도가 제로죠. 난이도가 아예 없습니다. 디귿 다 지문 하나 요거는 아직 안 가르쳐드렸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sp2 탄소의 sp2 원소의 개수가 더 많은 것은 했습니다. 자, s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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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2 8개군요. 자, 요 질소도 전자쌍이 p-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아로매티시티입니다. 요것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요것도 sp2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sp2인 원소 그랬거든요. 탄소가 아니고요. 원소. 그러니까 탄소 이외의 원자도 고려해 보라라는 의미라고요. 그러면 요 탄소 하나, 둘, 셋, 넷. 요 질소도 역시 sp2가 되고요. 왜? 전자쌍이 p-오비탈이 있어서요. 그 다음에 요 탄소, 토탈에서 7개죠. 그러니까 왼쪽 게 더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만약에 문제를 잘못 읽어서요. 질소를 갖다 빼고 계산을 해도 왼쪽 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두 번째는 결합각이 큰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자, 어느 부분이 동그라미 쳐 있니? 여기는 PPT는 안 보이네요. 여기네. 이거는 어디죠? 이 부분이구나. 뭐 결합각 그냥 보는 순간에 뭐 이게 넓잖아요. 널찍하고 좁잖아요. 뭐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삼각골이 걸려 있습니다. 당연히 내각 60도밖에 안 돼요. 각도는 당연히 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뾰족게 큽니다라고 확인하는 건 당연하고요. 염기도 요 문제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요. 전자쌍은 p-오비탈이 있어요. 전자쌍은 p-오비탈에 있고 요 전자쌍은 sp2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p-오비탈에 있는 전자쌍은 아로매티시티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염기도가 엄청 낮아지는 현상을 보여요. 그러므로 왼쪽 게 염기도가 큽니다 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벤젠고리 쪽 학습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요. 쭉 진도를 나가는 수험생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8번 가볼게요. 자, 문제 8번은 교재에 있는 거죠. 매번마다 학생들이 묻더라고요. 자, 이거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죠. 알코올은요. 알코올은 이렇게 정리해서 외우면 돼요. 용액에서는 1차 알코올이 산성도가 제일 크다. 이게 제일 크다, 산성도가. 그 다음에 기체 상태에서는 거꾸로 3차 알코올이 산성도가 제일 크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냥. 왜 그러죠? 굳이 왜 그렇게 따지십니까? 1차 알코올의 산도가 용액에서 큰 이유는 설명했죠. 용매가 잘 둘러싸기 때문인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체 상태에서는 그거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해서 암기해 놓으면 되죠. 그러면 자, 요거는 몇 차 알코올이니? 2차 알코올이죠. 1차 알코올이죠. 누가 산성도가 커야 되죠? 예, 용액에서는 1차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산성도가 커야지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 음이온이 더 안정해야지요. 그러니까 이쪽이 안정하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아요 라고 확인할 수 있다고요. 두 번째 거는 기체 상태에서입니다. 요건 3차죠. 요건 1차죠. 누가 산소도가 크다고요? 기체에서는 3차가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음이온이 더 안정합니다 라는 표현은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밑에 거는 OHSH입니다. 뭐예요? 차이점은 같은 족 결합 해리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요 음이온이 더 안정해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올바른 지문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은 쪽에서는 결합 해리 에너지 이 정도는 떠오르는 거 맞습니까? 예. 화합물의 구체적인 예를 보면서 이건 어떤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다. 그런 개념을 잡는 겁니다. 그게 유기화학이에요. 자, 문제 8번이었어요. 9번 한번 가봅니다. 자, 9번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어요. 무슨 개념을 우리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알아두냐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염기도를 상호 비교해 보라. 자, 여기 있는 전자쌍, 여기 있는 전자쌍. 일단 기본적으로 염기도가 제일 센 놈은 누굽니까? 이건 그냥 사이클로헥산, 이건 벤젠인 겁니다. 벤젠 쪽에 질소가 있고요. 있으면 이 전자쌍이 넘어 들어오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럼 벤젠고리 쪽으로 전자쌍이 밀려 들어올 수 있다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아마도 질소의 염기도는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이쪽하고 이쪽보다는 이 사이클로헥산이 붙어 있는 것은 이 사이클로헥산은 알킬기는 일렉트론 도네이팅으로 비공유 전자쌍을 강화시켜 줍니다가 될 거예요. 비공유 전자쌍을 강화시켜 주니까 자, 첫 번째 개념입니다. 알킬아민은 벤젠고리를 아릴기라고 합니다. 이걸 아릴기라고 하거든요. 아릴 하면은 벤젠고리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릴아민보다 염기도가 셉니다. 이 개념 하나 추가적으로 알아놓습니다. 물론 알려드렸을 것이에요. 그래서 알킬아민은 아릴아민보다 염기도가 세요. 그러면 이 개념에 의해서는요. 굉장히 마이크가 웅웅대고 울리고 그러는군요. 자, 누가 염기도가 제일 셉니까? 당연히 1등입니다. C가 염기도 1등이에요. 알킬아민이니까요. 두 번째는 이쪽하고 이쪽 중에서는요. 자, NO2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 전자를 당겨줘요. 그 얘기는 곧 염기도가 떨어집니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2등이고요. 이건 3등이고요. 이거 염기도 안 띄거든요. 자, 이 구조가 뭐냐면요. 아마이드예요. 아마이드입니다. 자, 우리 내용 여기서 하나만 더 알아놓읍시다. 이 구조를 아마이드라고 하는 건 맞아요? 작용기가 아래 카보닐의 질소 있는 화합물을 아마이드라고 부릅니다. 아마이드도 질소의 비공유 전자가 있어요. 이 비공유 전자가요. 염기도를 띱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마이드는 염기도를 전혀 갖지 못합니다. 왜 아마이드는 염기도가 안 될까요? 염기도를 띄지 못할까요? 아마이드의 질소 쪽 말하는 겁니다. 아마이드의 질소 쪽은 염기도를 전혀 띄지 못하는 화합물이다 라고 하나 외워줄 수 있겠어요? 자, 외워보십니다. 아마이드의 질소의 전자쌍은
염기도를 갖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질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가 공명 안정화되기 때문인 겁니다. 카본이 카본 쪽으로 공명 안정화되어서요. 이런 성질을 보인다고요. O 음이온되고 이중결합의 NH2에 플러스가 된다고요. 그러므로 아마이드 같은 놈은 질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가 카본일 카본 쪽으로 공명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수소 이온을 잡아먹는 염기도의 성질을 보여주질 못합니다. 라고 기억해 주세요. 또 한 가지부터 기억할 것은요. 자, 이렇게 한번 하나 더 기억해 볼까요? 그러면 아마이드에 있는 질소의 비공유 전자는 공명 안정화된다라고 했죠. 공명 구조를 그리려고 하던 그 전자쌍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항상 파이 전자입니다. 즉 p 오비탈을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아마이드에 있는 전자쌍은 p 오비탈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요 질소는 혼성 오비탈이 전자구름이 이 p 오비탈은 전자구름에 포함시켜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하나, 둘, 세 개가 되어서 스테링 넘버 3 sp2 질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 하나 더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이드의 성질. 아마이드는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은 염기도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 아마이드에 있는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은 p 오비탈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소는 sp2 혼성 오비탈을 가져줍니다. 라는 사실 두 가지를 꼭 좀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마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요. NH2가 있죠.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수소 연소스를 집어넣어요. 어떤 강산성 같은 수소 연소스를 집어넣으면요. 여기 질소의 비공유 전자가 수소연 잡아먹는 역할 잘 못해요. 오히려 산소의 비공유 전자가 수소 이온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이드는 수소연가했을 때 그 수소연은 질소에 가서 붙질 못하고 산소에 가서 붙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화합물입니다. 라고 기억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정답은 이건 4등이죠. 그래서 정답 알키라민 1등, 아리라민 중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 2등, 나이트로기는 전자를 뺏는 거니까 염기도가 3등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아마이드는 염기도를 전혀 띄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어요? 자, 문제 9번이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풀면 이유가 끝나는군요. 자, 마지막 대망의 10번 문제입니다.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브노트에 있는 거니까요. 자, 옳은 것을 추론해보라라는 거거든요. 퓨마라산은 결정격자로 더 잘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결정격자에 잘 채워진다. 다른 말로 하면 MP가 크다지요. 그러면 누가 MP가 큽니까? 써 있잖아요. 286, 130. 말레산은 130, 퓨마라산은 286. MP가 크니까 결정에 잘 채워지는 겁니다. 이 개념이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콜 맞다. 두 번째, 말레산은 더 극성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더 극성이라는 것을 요 표를 보고 뭐 갖고 추론할 겁니까? 야, 물에서의 용해도군요. 1리터당 몇 g이 녹느냐인데 788g이 녹고요. 7g밖에 안 녹습니다. 물은 극성 용매예요. 그러니까 극성 용매인 물에 더 잘 녹는다는 것은 아마도 요 화합물이 더 극성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요 표를 보고 알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이런 것도 알지요. 전자를 당기고 당기면 백타합이 상쇄가 되지 않으므로 더 극성입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당겨주고 당겨주면 백타합이 상쇄되지요. 그러니까 비극성 물질이다 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니은도 틀리지 않구나 라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는요. 첫 번째 수소이온이 제거된 음이온은 퓨마레산이 더 안정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수소이온이 제거되면은 하나가 제거됐죠. 그러면 음이온 되죠. 자, 수소결합으로 안정하죠. 앞에서 배웠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레산이 이건 뭘 보고 판단하는 겁니까? pKa1 값이 더 작다는 걸 보고 판단하죠. pKa1 값이 작다는 것은 첫 번째 수소는 잘 나간다. 왜 잘 나가니? 나갔을 때 그 음이온이 수소 결합으로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올바른 지문이고 디귿은 틀렸다 라고 확인될 수 있겠군요. 역시 뒤에 있는 내용도 있고요. 또 어떤 화합물은 난이도가 조금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내용 갖다가 추가시킬 수 있는 분은 추가하십시오.
추가하면서 가시고요. 만약에 와 이거 도저히 추가가 안 되겠는데 이거 내가 너무 답답한데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에 관한 것들만 무한 반복하십시오. 무한 반복하셔서 그거 갖다가 충분히 학습을 해서요. 이제 그걸 꿰뚫을 만한 능력이 생겼을 때 그때 가서 내용이 점점점 추가가 된다는 것은 살로 달라붙는 지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너무 수험생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자, 또 2회 문제 역시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네요. 그죠? 그러니까 기죽지 마시고 자신 있게 임하는 수험생 되기를 바라면서 2회 위클리 테스트는 이걸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제가 잠시 쉬었다가 3회를 계속 이어서 찍겠습니다. 이어서 찍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보게 되실 거고요. 3회 부분은 아마도 다음 주가 설 연휴이기 때문에 설 연휴 지난 이후에 보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 5월까지 계속 이렇게 혼자 찍어서요.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선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회는 이걸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